새벽 5시 스카이뷰 타워 경비실의 불이 켜졌습니다. 김만섭은 낡은 점퍼를 여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0층짜리 프리미엄 오피스텔의 야간 경비가 그의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 불빛이 만섭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꼿꼿한 자세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새벽 시간 건물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놓고 가거나 야근한 직원들이 피곤한 발걸음을 옮기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수첩에 야간 순찰 일지를 적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의 깜빡이는 형광등, 15층 공용 화장실의 누수, 25층 비상구 센서 불량. 다른 경비원들은 대충 넘기는 일이지만 만섭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물이 조금씩 깨어나는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만섭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로비 중앙에서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켜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1502호 정유진은 고급 백화점 VIP 매니저였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아래로 붉은 입술이 불만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경비원님, 내 택배는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경비들은 왜 이 모양인지. 지난달에도 이러더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야겠네요. 정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 때문에 지난달 김경비는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택배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결국 해고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녀를 피해 살짝 비켜섰습니다. 청소 담당 이명숙이 커피를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만섭 씨만 남으셨네요. 다들 견디다 못해 그만두시고 만섭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장 순찰, 택배 분류까지.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시선이 책상 위 봉투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면 해외에 사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건물은 분주해졌습니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방문객들의 출입도 잦아졌습니다. 방문자 등록대장에 이름을 적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CCTV로 각 층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오가 되자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직원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만섭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그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후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택배를 분류하던 중 1502호 택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배송이라 적힌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어머, 드디어 왔네요. 하필 그때 정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돌아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왜 이제 주시는 거죠?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또 변명이세요? 어제도 그러더니. 이러니까 여기 경비원들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시는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만섭이 해명하려 했지만 정유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죠? 네, 1502호인데요.
이 경비원님도 지난번처럼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요. 나이 많으신 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트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허름한 차림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유진과 마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 VIP 라운지, 그곳에서 그녀의 고객 응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일 오후에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유진은 가장 큰 VIP룸 앞에서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원이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섭이었습니다. 그는 출근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백화점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만섭을 향했습니다. 그의 허름한 차림새는 명품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진열된 수트 한 벌의 가격이 그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정유진이 고객 응대를 멈추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오피스텔에서 보이던 그 거만한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만섭은 묵묵히 정장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브리오니의 새 시즌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트의 섬세한 바느질 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옷감의 질을 가늠하는 그의 눈길은 전문가와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고요한 공기가 불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섭은 브리온이 수트를 가리켰습니다. 정유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00만 원짜리 수트였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유진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화점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매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유진도 황급히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김 회장님 아니십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만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 중에 백화점 지분 매입건도 있었는데 회장의 말에 매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유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만섭은 여전히 묵묵히 브리온이 수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유진은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 최대 주주신 분을 이렇게 모시면 되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정유진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이 매장 직원들 처우는 제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택배를 분류할 때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결혼식에 입고 갈 수트가 필요할 뿐입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의 말에 매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그토록 무시하던 경비원이 알고 보니 백화점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습니다. 정유진은 사장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보고됐습니다. 백화점 최대 주주를 모욕한 일은 순식간에 이사회까지 전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유진은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실 안에는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정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만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평소의 낡은 점퍼가 아닌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만섭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부동산 재벌의 자리를 지켜온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정유진 씨. 만섭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섭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유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인사팀장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섭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휴지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일하세요. 그곳에서 배운 다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정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카이뷰 타워 경비실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진이 경비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사라졌고 단정한 운동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정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지난날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이명숙이 그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정유진은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차 관리를, 셋째 날에는 택배 분류를 배웠습니다. 빗자루를 쥐었던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다리에 알이 베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무시하던 바로 그 인사였습니다. 이제는 그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그녀는 만섭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밤중에 불 켜진 사무실을 보며 야근하는 직원들의 고단함을 이해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잠든 택배기사의 차를 보며 세상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정유진 씨.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만섭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VIP 라운지로.
정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사업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만섭은 브리온이 수트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회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뒤로 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VIP 고객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비 생활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더 나은 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오셨군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스카이뷰 타워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부 이명숙, 관리소장, 다른 경비원들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병원장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계의 실세가 경비원으로 일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만섭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브리온이 수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책상에는 평소처럼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제 일이니까요.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카이뷰 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섭은 평소처럼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브리온이 수트가 걸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경비원 김만섭입니다. 그의 대답은 변함없이 단순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주차를 정리하고 야간 순찰을 도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스카이뷰 타워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유진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스카이뷰 타워도 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됐고 직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명숙의 청소 용역비도 2배로 올랐습니다. 모두 만섭의 지시였지만 여전히 그는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섭의 경비실에 백화점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본사로 오시죠. 이사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유진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입주민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섭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브리오니 수트는 옷장 속에 걸려 있었고 그는 낡은 경비 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복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더 이상 그를 경비원이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만섭은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스카이뷰 타워는 여전히 그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그가 지키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이명숙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만섭은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천억 대 재산의 소유주이자 백화점 최대 주주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경비실이 가장 편한 자리였습니다. 밤이 되자 스카이뷰 타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섭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브리오니 수트 대신 경비 제복을 입은 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